자, 이번엔 고전시간하고 섞여져 있는데 별로 쫄 거 없어. 어차피 고전시간은 월명사의 제목에 가니까. 자, 뒤에 보기를 봤더니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기는 볼 게 없지. 그럼 바로 가로 갑니다. 자, 가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화자 중심의 시인지 대상 중심의 시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처음에 읽고.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메기스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밑줄 그어볼게.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거다 밑줄. 자, 나는 짓겠대 내 집을. 그러면 여기서 화자에 뭐가 나왔냐 하면 상황이 나왔어.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했으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집을 왜 짓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지? 왜 지으려고 하는지만. 그 의도만 이해하면 된다고. 잘 봐라.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그러니까 앞쪽에다 큰 길을 앞에다 둔대. 그냥 떨어져 가는 혼자 가는 길, 그 길을 앞에다 둔대. 하얀 여울턱에 나른 저물 때 나는 밑줄 꺼볼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거다 밑줄. 그러면 기다리겠다가 지금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는 지금 그 문간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자, 그럼 뭘 기다리는데?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밑줄 꺼볼게.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밑줄. 이때 그대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시는 뭘 기다리는 거? 그대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시인 거야.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맞죠? 그죠? 주제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그대로 가서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가와 관련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1번 문장을 도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앞뒤 순서를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문장의 순서를 도치한다는 거니까 마지막 종결함이, 자, 이 도치는 거기 도치의 밑줄 한번 꺼보세요. 이게 도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행의 끝이 종결이 아닌 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행의 끝이 종결이 아니야? 그럼 봤더니 얼마나 기억 같더니 봐라.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하고 끝났지. 그러면 종결이 아니네? 이때 앞에 있는 건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집을 나는 지으리니까 요거는 순서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뭘 사용한 거? 도치를 사용한 게 맞네? 자, 다시 한 번 더. 행의 끝이 종결이 아닌 걸 찾은 다음에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순서 바꿈이 가능하면 도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집을 하고 끝났는데 순서를 바꿨더니 바꿔지네? 그러니까 1번 되겠네. 2번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거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여기서 음절은 뭐냐면 글자 수야. 음절은 글자예요. 음절은 글자. 그러면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이 말은 이꼴 글자 수를 조절한다는 뜻인데, 잘 들어봐. 시에서 글자 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시적 허용밖에 없어. 시적 허용. 자, 시에서 글자 수를 조절하는 건 시적 허용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부러 글자를 줄이거나 늘어뜨리는 걸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얀인데 하이안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하얀을 하이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하이안이 여기서 하이안 여울턱에 나른 저물 때 할 때 그 하이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안은 원래 하얀이어야 되잖아. 하얀. 근데 하이안 하고 늘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하얀인데, 자, 하얀이 돼야 되는데, 하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늘어뜨리니까 뭐가 된다고? 하이안 요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야. 요걸 시적 허용이라 그래. 요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되겠지? 오케이, 2번은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3번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니까 똑같은 시어를 반복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대인가고 했으니까 반복된 게 맞네. 그대인가고니까 반복된 게 맞네. 4번에 색채어를 통해 아까 하이안 이게 색채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희계 이런 거 또 있어. 희계 이런 거 다 뭐라고? 색채어야. 자,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너네가 보기엔 방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 정답이 5번이 됩니다. 토속적인 방언을 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 자,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번이 걸려있네. 기억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한다는데, 자, 탈속이란 말이 뭐야? 탈속. 속세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나보세요. 나봐. 나봐. 잘 들어봐.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여기서 문학이란 건 시, 소설 다 합쳐서입니다. 알겠죠? 문학을 감상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시에 대한 상황의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게 소설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말 이해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가시의 상황이 뭐야? 집을 짓는 상황이었죠. 집을 지어서 뭐 하고 싶었는데? 그대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시는 탈속과 상관이 있어 없어? 탈속하고 상관이 없어. 선생님 집 앞에 봤더니 무슨 뭐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메기스의 넓은 바다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그대를 기다려야 되는데 속세로부터 벗어나면 그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나의 집 뒤에 큰 길을 앞에다 둔다는 얘기를 한 거야. 큰 길 앞에 두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탈속이 되니 이게. 이해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또 봐. 두 번째 화잖아.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뭔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소설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시에서 원하는 건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뭘 봐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잖아. 그러므로 1번의 탈속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 1번이 정답인 거야. 탈속은 안 되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과정,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학을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얘다. 이해됐죠? 이 두 친구 찾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쉬워져.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갈게요. 2번에 A하고 B인데 A를 지금 가지고 풀어볼게요.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이 뭐냐면 번쩍이며 오는 아침이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가 맞는 거야. 감각적인 거 맞아. 여기서 감각이란 시각, 청각, 촉각, 뭐 후각, 미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이면 돼요. 근데 번쩍이며 오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쓴 거니까 맞겠지. 1번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모르겠고 아직 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갈게. A는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역설적이라는 말은 모순, 즉 앞과 뒤의 말이, 앞뒤 말이 서로 어긋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A에서는 나를 저물 때 기다린대. 언제까지? 아침부터 기다리겠다는 거니까 이게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죠? 역설이란 모순이 돼야 된다고. 모순. 이해가 됐어? 얘들 아침인데 해가 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번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5번의 A에서의 시간은 화자의 기다림과 관련이 있대. 화자의 기다림과 관련된 게 맞죠. 이거는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일 것 같은데 일단 B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대로 1번 갑니다. 1번에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이거 인간하고 자연하고 대비시킨 적 없죠, 그죠? 1번 지우고. 2번에, 자, 2번이 봐봐. 2번 선 잘 읽어봐.
이번 사냥 금방 내가 했던 말 아니야? 화자 중심의 시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쓴 거다. 그 말이지. 2번 체크하시고. 3번에 낙관적 전망이란 말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서 낙관적인 전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시에서는 반드시 그대를 만날 거라는 확신은 없지. 그대를 반드시 만날 거라는 확신은 없잖아. 그러므로 뭐가 없어? 낙관적이 돼, 안 돼? 낙관적이 안 돼? 그럼 3번 지우고. 4번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 똑같은 말이잖아. 안 되고. 5번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 상황을 비판하는 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일 것 같아. 이해가 됐니? 야, 갈 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를 풀었다, 야. 1번의 정답은 2번이고 2번의 정답은 4번이고 4번의 정답은 1번이고 5번의 정답은 5번이야. 그러면 남은 게 3번, 6번 정도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시 놔봐. 가만 제대로 읽으면 문제의 대다수가 이렇게 끝나.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시들은 부담이 좀 사라지지. 문제를 판단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면 되는 거라서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 중에서 그럼 나보세요. 나봐. 만일에 그러면 이게 수능장이라고 하자. 오늘 이제 310일 남았어. 그죠? 다음 주 우리 300일도 깨져. 다음 주 우리 300일도 깨지는데 잘 들어봐.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요렇게 가나다 중에 하나 잡고 선지를 지울 수 있었지. 그러면 실제 수험장에서는 이 가가 뭐여야 되냐면 꼭 가라서 가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 가를 먼저 한 건데 이 시가 뭐이면 돼? 연계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연계는 이미 내가 뭐한 상태? 시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선지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연계부터 먼저 기준 잡아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말 이해됐어? 연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쉬워진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지를 몇 개 날리고 문제를 몇 개 날려놓으면 비연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이해가 됐니? 무조건 하나가 연계면 하나는 비연계거든. 현대시는. 5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가 연계면 나가 비연계고 가가 비연계면 나가 연계야. 이해가 됐죠? 무조건 하나는 연계가 돼 있어. 그러면 선지를 이렇게 날려준다. 자, 그럼 나시 갑니다. 윤동재 길이에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요거 네 줄 묶어봐. 그럼 이 네 줄이 뭐가 되겠어? 상황이겠네. 지금 화자는 무슨 상황?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잃어버렸습니다. 나 세모 치세요. 자, 화자는 잃어버려서 뭘 잃어버렸는지 몰랐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뭘 잃어버렸는지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쇠문에다가 세모 치세요. 그러면 쇠문을 굳게 닫아져 있으니까 어디로 가지 못하고 이 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 그지? 쇠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자, 눈물 짓다에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눈물을 짓는 거니까 화자의 지금 상황은 또 비애야. 비애. 슬픔. 비애 슬픔. 그렇게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밑줄 꺼볼게. 부끄럽게 푸릅니다. 거기다 밑줄 꺼봐. 그러면 부끄럽다는 얘기에서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나왔어. 화자는 부끄러워 지금. 자, 그래서 그 뒤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다. 밑줄 꺼볼게.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 거다 밑줄 한번 꺼봐. 그러면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 결국 여기서 이 상황의 이유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돌담을 찾으면서 잃어버린 걸 찾으러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 담 저쪽에 있는 누굴 찾으려고? 나를 찾으려고 온 거야. 이해가 됐어? 나를 찾으려고 왔어. 그럼 담 저쪽에 있는 나는 또 다른 나가 되겠네. 또 다른 나. 그러면 이거 또 다른 나를 찾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성찰일 거고.
이것도 성찰일 거고. 그 다음 이어갈게.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밑줄 꺼볼게. 잃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밑줄. 잃는 것을 찾는 거래. 내가 사는 것은 잃는 걸 찾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의지가 되겠네. 어떻게든 찾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시 정리하면 이 시는 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비록 슬프고 부끄럽지만 찾겠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런 내용의 시야. 그러면 다시 상황은 나를 잃어버렸지. 여기서 화자가 원하는 건 뭐였어? 나를 되찾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나를 되찾는 거야. 자, 그럼 뒤로 가서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 정답은 4번일 텐데 좀 더 확인해 보면 B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맞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 그랬으니까 공간과 시간이 결합하고 있네.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왜? 나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었으니까.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확실하게 4번이 맞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 여기서 하늘입니다. 하늘은 화자가 몸담고 있는 공간 1번 지우고 2번에 하늘은 숭고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숭고함 비장함은 이따가 내가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3번에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하늘은 환상을 일으킨다고 써져 있지 않았어. 다만 나봐. 하늘을 봤더니 뭐였다고? 부끄럽다 그랬잖아. 하늘을 봤더니 부끄럽게 푸르다며. 부끄러우니까 뭐가 관련있어? 화자의 반성과 관련이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하늘이 자연의 영원성을 상징한다는데 자연의 영원성은 잘 모르겠어. 그럼 얘는 일단 세모 쳐놓고 정답은 4번일 것 같은데 자, 다시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로 갑니다. 나 물어보자.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으라고 배웠죠. 그죠? 이거 달달 배워서 내신 시험 보고 뭐 장난 아니지 않았어? 상황이 뭐야? 이 제목매가의 상황이 뭐야? 누가 죽었어? 예, 여동생 누이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하는 요거 앞에 네 줄 묶으면 누이의 죽음이야. 이 제목매가 정도는 굳이 해석 안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누이의 죽음이야.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할 때 바람에다가 세모 치세요. 그럼 바람은 그 잎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바람은 뭘 의미해? 바람은 죽음 자체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 할 때 그 잎은 누구야? 잎에다 동그라미 쳐면 잎은 누구? 죽은 누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른대. 아,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라. 미타찰에 동그라미 쳐봐라. 여기서 미타찰은 뭐가 된다고? 미타찰은 극락세계죠. 그죠? 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두 줄 묶으면 재회를 소망하는 거네. 다 정도는 해석이 되니까. 그쵸? 이 정도 어렵지 않죠? 그죠? 제망매가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런 의미로 보자면 여기는 이 미타찰은 극락세계, 즉 재회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재회 공간이 되는 거니까 3번 문제 보면 정답이 4번인 거 더 잘 알 수 있어요. 5번은 안 되죠.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인간의 유한성은 떨어질 잎이 상징하는 거지. 잎이 떨어지는 게 인간의 유한성이잖아. 미타찰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 그래서 5번은 안 돼. 정답은 4번이야. 그럼 여기에 숭고함하고 비장 요거 두 개 한번 해볼게. 그 밑에 써봐요. 요거는 개념어니까. 요거 잘 기억합니다. 알겠죠? 숭고는 뭐를 숭고라고 하냐면 어떤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숭고라 그래. 어떤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거야.
그에 비해서 비장은 뭔가에 대한 추구가 좌절되거나 실패할 때 비장미라고 합니다. 요게 말이 주는 뉘앙스하고 완전 개념이 달라. 다시 한 번 더. 왜 비장한 각오를 할 때 비장한 각오는 이게 우리가 막 할 때 막 뭔가 의지적인 이런 거잖아. 왜? 근데 원래 비장한 각오란 건 무슨 뜻이냐면 비장이 뭐라고? 실패라 그랬지. 그지?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인 거야. 원래. 비장한 각오라는 게. 이해가 됐어? 내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봐라. 내가 뭔가를 추구하다가 죽으면 좌절하거나 실패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다지는 걸 비장한 각오라 그래. 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했다. 만세운동을 했다고 치자. 독립운동을.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는 건 비장한 게 아니라 숭고한 거야. 이해됐죠? 숭고한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었어. 그건 비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하늘이 숭고하고 미타찰은 비장하다는 얘기는 그 미타찰이 결국 추구하는 가치가 좌절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미타찰은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이잖아. 그러므로 다시 만날 곳이니까 비장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늘이나 여기는 지금 미타찰은 둘 다 뭐 굳이 이야기하면 둘 다 숭고한 곳이어야 되는 거야.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니까. 이해가 됐어? 지금 내 말이 이해됐니? 숭고랑 비장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그 말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문학적인 개념은 가치의 이상을 추구하는 걸 숭고라 그러고 그게 추구하다 좌절되거나 실패하거나 뭔가 갈등이 생긴 걸 비장이라 그래. 이해가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자, 봐라. 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그럼 숭고한 거야, 비장한 거야, 그거.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 숭고한 거야, 비장한 거야. 숭고하다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조와 절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나라를 뺏긴 것 때문에 자결을 했어. 그건 뭐야? 그건 비장하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이해됐어? 추구하는 행동 자체는 숭고인데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 죽어버리는 걸 비장하다고 한다고.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의 A, B와 보기의 밑줄친 C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다에 있는 이 보기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 시간에도 한번 설명하긴 할 건데 이 친구를 우리는 시조라고 해. 시조. 이 친구를 우리는 시조라고 그래. 시조는 하나, 둘, 셋. 첫 번째 줄을 뭐라 부르죠? 초장. 예. 예전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왜 물어보냐면 이제 그런 애가 있었어. 구평치기 전중가에 새로운 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운 애를 오면 이제 전에 내가 학원을 아예 운영할 때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는 데스크에다가 내가 9월달 평가원 다가와가지고 오는 신규생은 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와서 뭐 마지막 정리를 선생님이랑 함께 할래요. 다 좋은데 그때 오면 내가 책임져 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8등급 나오는데 뭐 2달 만에 2등급 만들어 주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 야, 8등급을 2달 만에 2등급 만들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겠지. 아니 그건 너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2달 만에 어떻게 만들어 내가. 근데 애가 온 거야. 정말 8등급 애가. 그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 그래서 너 몇 등급이니? 그랬더니 8등급이래. 그래? 너는 왜 지금까지 뭐 했니? 그랬더니 그냥 놀았대. 근데 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대학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다는 거야. 어느 대학? 그랬더니 대학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8등급은 대학을 갈 수가 없거든요. 4년 된 대학을 자기 보내주기만 하면 된대.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TV에서 대학생 무슨 이렇게 막 커플 나오는 무슨 드라마를 봤나 봐. 얘가. CC가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목표가 CC야. 그 대학만 가면 된대.
그 내가 대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국어는 꼭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거야. 친구가 여기 다니는데 너무 좋다 그랬대. 그래서 아니 그 다 좋은데 그 네가 목표한 등급이 몇 등급이니? 그래서 3등급을 원한대. 그때가 이제 수능 2달 남았는데 8에서 3 나오려면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너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약간 울먹울먹한 목소리까지 지어놓으면서 자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래, 알았다, 등록해라. 그래서 등록을 받았어. 이제 등록을 받았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평가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해설 강의를 내가 나름 촬영을 하려고 아직 문제는 풀어본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일단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어. 이제 먹고 이제 풀고 이제 해설 강의 찍으려고. 이른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나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초장이 뭐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선생님 초장이 뭐예요? 그런데 초장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개념이라 시조에서 초장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나는. 처음에 문자가 왔는데 초장이 뭐예요? 진짜 다짜고짜 뭐 선생님 저 누군데요? 뭐 질문이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 몇 번에 뭐 초장이 나오는데 초장이 이것도 아니고 선생님 초장이 뭐예요? 이렇게 온 거야. 순간 뭐지? 그런 답을 보냈어. 회 찍어 먹는 빨간 거 이렇게. 아니 순간적으로 물어보니까 나도 당황해가지고 회 찍어 먹는 빨간 거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문자가 왔어. 선생님 회 찍어 먹는 빨간 게 시험에 왜 나와요? 그래. 그래서 순간 혼란스러운 거야. 뭐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초장이야. 그래 내가 이거 아니 미안하다. 내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걸 생각을 못했네. 나는 왜 이런 걸 당연한 걸 물어보나 했어. 그게 시조 하는데 답장이 다시 왔어.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장이 다시 온 거야. 아 알았어요 이렇게.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건지 알 수가. 야 회 찍어 먹는 빨간 거 보는데 뭘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지? 뭘 알았다는 거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시험지를 펼쳐봤어. 펼쳐봤더니 고전시가 첫 번째 문제였는데 뭐였냐면 가가 시조야. 가의 제1수에서는 1수에서는 자연물을 1수의 초장에서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이 뭐 이렇게 심화된다? 뭐 이런 선지였어. 뭔지 알겠죠? 1수의 초장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이 강조된다는데 1수 내용이 뭐였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이제 조지 상상의 날을 펼친 거지. 초장은 회 찍어 먹는 빨간 거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먹으니까 아 기분이 좋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당황해가지고 얘야 그게 그 말이 아니란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후부터는 물어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 이게 초장이죠 초장. 첫 줄을 초장이라 그래. 초장. 절대 회 찍어 먹는 빨간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 시험에. 나봐. 자 이걸 초장 중장 동장이라는데 이 두 줄 묶을게. 잘 봐. 시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상황 찾고 대응 찾는다 그랬지, 그지? 상황 찾고 대응 찾는 게 시라 그랬죠, 그죠? 시조는, 잘 들어봐. 시조는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두 줄의 상황이 나와. 무조건.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보렴. 상황과 대응이 나오면 어디에 주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 주제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대응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주제인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첫 번째 줄을 물어봐도 어딜 봐야 되고? 여길 봐야 되고. 두 번째 줄을 물어봐도 어딜 봐야 돼? 여길 봐야 되는 거야. 이 시조 전체를 물어봐도 어딜 봐야 돼?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고. 자, 여기 갑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 만정도하 다 지겠다. 그러니까 간밤에 불던 바람이 뭘 한다고? 여기는 꽃을 다 지게 만들 거래. 근데 꽃을 다 지게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 봐봐. 아이는 비를 들어 쓰려고 하는구나. 애는 그 떨어진 꽃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엇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떨어진 꽃도 다
자연이지.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 이 화자의 생각엔 바람이 꽃을 지게 하는 행동도 뭐라고 생각한 거? 그것마저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자연의 하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므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바람은 꽃을 떨어뜨렸지만 화자는 그 떨어진 꽃마저도 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바람이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첫 번째 줄에 있는 바람에다가 네모박스 한번 쳐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바람은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자연의 일부라고 써봐.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내 말이 이해가 됐어? 마지막에 야 떨어진 것도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하리요 그랬으니까 떨어진 꽃마저도 자연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람은 실현과 고난이 아닌 거지. 지금 내 말 이해됐죠? 내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 거야. A의 바람은 화자의 실현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반대로 B에 있는 바람은 세모치세요. 이 친구는 나무를 불어 쓰러뜨렸어. 그게 님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 소냐고 연결되면서 이 바람은 실현과 고난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의 바람은 실현과 고난이 돼요. 하지만 A의 바람은 자연의 일부라고. 다시 한 번 더. 시조는 앞에 두 줄에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받는다고? 마지막 줄이 받아.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에 대한 의미도 마지막 줄을 보고 판단해야 돼. 이해가 됐어? 종장을 보고 판단한다고. 오케이? understand?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뒤쪽은 이제 지난 시간 복습 때문에 이제 요즘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비문학 그냥 쭉 이어서 일단 요 한 지문 정도 하고 좀 쉽게. 한번 봐봐.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에는 이 과학기술의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지문 한 두 지문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봐 상태 방정식하고 그 뒤에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 말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칼로리기라는 지문 나오는데 요 칼로리기라는 지문까지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보세요. 나봐. 제가 이제 했던 얘기야. 이 과학기술 지문은 비례반비례가 중요하다. 자, 제가 했던 얘기. 그래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뭐라냐면 주저하지 말고, 여기는 이건 무조건 중요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옆에다가 메모하자. 자, 중요하니까 옆에다 메모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나.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는 이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이 계산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마찬가지로 메모해 준다. 계산식으로 바꾸어서 메모해 주자. 자, 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3번. 여기는 이 두 개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예고, 여기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 이 과학기술은 원인 플러스 결과야. 원인 플러스 결과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의 비중이 높아. 이게 우리 이제 인과관계라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에서 핵심 내용은
원인이 아니라 이 결과에 들어있어. 이 결과에.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결론을 찾는다. 결론 찾기가 중요한 거야. 결론 찾기가 중요한 거야. 요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위해서 반대로 발사 상태 방정식 요 한 지문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이거지 지금. 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슈퍼문 하면서 했잖아. 요 문장이지.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런데 잠깐만. 원래 같으면 옆에 메모를 하는 게 맞아. 근데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식이 보일 거야. 식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메모할 필요 없어요. 좀 가겠습니다. 일단.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면 P는 V분의 RT라는 이 식이 된대요. 자, 그럼 요거를 옆에다, 잘 봐라. 요거를 옆에다, 계산식이 나왔으니까 요걸 옆에다가 좀 크게 보이게 P는 V분의 RT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 친구는 압력,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부피, 여기는 이 친구는 온도, 요렇게 써두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어. 맞죠? 만일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피가 늘면 온도도 늘어야 돼. 이해가 됐어? 만일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들어야 되지.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얘는 비례관계면 여기는 이 친구는 반비례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립하겠네. 그러면 아까의 메모를 요 식을 옆에다 쓰고 요렇게 메모해 두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쉽잖아. 아, 이 두 친구는 비례관계, 얘는 반비례관계. 이해가 됐죠? 반비례관계.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야. 이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세모. 자, 옆에다 하나 써볼게. 잘 들어봐라. 잘 봐. 문단의 시작을 할 때 하지만, 그러나, 그런 대로 시작할 수 있고요. 한편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문장이 시작할 때 요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잘 봐라. 요거는 but이고 얘는 however 정도 되는 거예요. 영어로 치자면. 얘는 but이고 얘는 however야. 그런 거 배우지 않나? but은 앞에 있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고 however는 화제가 전환되는 거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니? 나 어릴 때 구문독할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똑같은 부정부사 앞에 나오는 거기 나와도 but이 나오면 여기서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자, 요 앞에 있는 내용이야. 앞에 있는 내용이 A라고 치자면 A라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문단이 다음 문단이 시작되는데 요걸로 나오면 이때 문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알겠죠? 나오면 무조건 얘는 반론 혹은 반박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요런 거 써주려는 거고요. 얘가 나오면 그게 아니라 한편이란 말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화제를 전환해 주는 거야. 이걸 기호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이 친구는 not A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 친구는 B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시 한 번 더. A의 다음 문단이 이렇게 시작되면 앞에 있는 문단과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A가 not A로 바뀐다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뭘로 바뀐다고? not A로 바뀐다고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not A로 바뀌는 거예요. not A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실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피와 분자가 작용해 상호작용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거다 밑줄. 그러면 인력에다 괄호 치세요. 결국에 그 인력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데 가까이만 가면 이렇게 끌어당기려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처럼 안 된다는 거야. 인력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자, 여기서 이제 나온다. 이제 옆에다 이제 쓸 준비해야지.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들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들어요.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대.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자, 맞닿을 정도가 된다는 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나봐.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이제 반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떠올리고 가야 되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은 어떻게 돼?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은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이해가 됐니? 앞에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분자 간의 거리가 좁아지면 인력은 늘어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도 커지냐면 그에 따른 반발력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증가하는 인력을 압도하게 돼. 압도하게 돼. 반발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밑줄 꺼볼게. 이게 결과잖아. 결론. 밑줄 꺼볼게요.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기체에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거다 밑줄. 이게 이것의 결론입니다. 됐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하고 니은 보면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피가 V인 것이 일몰이라고 생각하면 분자 부피가 B가 있고 또 이상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어쩌고 식이 막 쭉 나와요. 쭉 나와서 결국에 식을 보면 겁나 복잡한 식이 하나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면 아래쪽에 있는 그 니은의 발데르바 상태방정식 옆에 보면 되게 복잡한 식 하나가 만들어졌지. 그지? 그래서 반데르바 상태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볼게. 1번. 봐봐.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를 높일 때 뭐도 늘어나? 부피도 늘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식 보고 푸는 거야. 2번. 이상기체는 부피와 분자가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 맞죠? 그죠? 3번.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압력을 영향을 준다는 건 요 뒤에 보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압력에 영향을 줘. 그래서 3번 맞고. 4번.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잘 봐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지. 식 다 적어놨잖아. 운동 에너지가 늘면 인력은 줄어들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4번 맞는 말. 5번.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리가 줄어들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은 더 커지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5번이네. 상관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분자 간의 상형하자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지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갈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기역, 니은 모두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맞고요. 2번. 니은의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인력이 기체의 부피에 따라 달라짐을 반영하는 거 맞지? 얘기했잖아. 인력,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 인력은 커진다고요. 이걸 반영한 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럼 3번에 기역으로부터 니은으로 유도된 것은 단순한 모형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수정한 게 맞죠, 그죠? 이게 단순한 건데 실제 상황에 맞춘 거지, 실제 상황에 따라. 매개 변수 B는 기역을 니은으로 보정할 때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를 고려한 거. 이건 그대로 B로 가면 그렇게 적혀 있어. 정답은 5번이야.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기역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니은에서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 밑에다 보면 나옵니다. 커요. 왜냐하면 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피가 온전히 그 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얘는 가까이 가면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붙을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중요한 건 1번, 2번이 아니야. 3번입니다. 알겠죠? 요게 그 해 모의고사 오답률 상위 문제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기에 써보자. 3번 문제 위에다가. 이런 걸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라고 한다고, 사례 적용 문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나봐. 이걸 그려놓고 지금 뭘 묻고 있냐 하면 요걸 묻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지문에 나온 개념을 여기 보기에다가 어떻게 적용할래 문제고, 이때 적용할 때 가장 핵심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실일치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사실일치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압력이, 나봐라. 압력이 P에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됐어? 부피는 증가했지. 야, 이 정도 그래프는 읽을 수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이게 부피니까 부피는 무한정 커져가지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러면 부피가, 자,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부피가 커져가니까 거기 밑줄 꺼볼게. 분자 간 상호작용에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1번에 분자 간 상호작용. 그거 다시 물어볼게. 지문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의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 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어? 근데 나봐.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줄어든다 그랬어. 그러므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인력은 뭐 한다 그래야 돼? 줄어든다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 인력을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 됐어? 아, 지금 내가 어려운 말 하고 있냐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거 과학 시간 아니야.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려고 내가 국문과를 왔는가 싶은 회의감은 있어. 이러자고 내가 국문과를 왔나. 나중에 이제 경제지문 한번 할 텐데, 우리 다음 텀 때 경제지문 할 때는 더더욱 더 그래. 내가 지금 이러자고 왔나 싶은데 잘 봐라. 다시 한 번 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줄어든대. 근데 여기서 제 전제가 뭐였냐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인력이란 말로 바꾸면 그 분자의 거리가 멀어지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줄어든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P1에서 0으로 간다는 건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옵니다. P1과 P2 사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요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뭐하고 있어? 부피가. 요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죠? 요렇게 줄어들고 있지. 그지? 그러면 P1과 P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봐라. 분자의 거리가 좁아지면 인력은 커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아까 반발력이 압도하는 건 어디라 그랬어? 최대한 붙을 때 반발력이 커지는 거였지. 내 말이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는 아직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부피가 줄어드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게 분명히 줄어들고 있잖아. 줄어들고 있으므로 반발력보다는 뭐가 크다 아직은 인력이 더 큰 거죠. 반발력이 더 큰 구간은 여기잖아 지금. 이해가 돼?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곳. 그래서 2번에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는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왜? A가 더 많이 줄었잖아 지금 B보다. 그러면 인력이라는 게 당기는 힘이니까 더 부피가 더 가까이 분자의 거리가 더 가까이 갔으니 인력도 당연히 B보다는 A가 더 크게 받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3번. P2와 3 사이일 때는 이제는 반발력보다 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더 줄지 않고 있으니까. 4번의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는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P3보다 높으면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건 맞는데 그게 A보다 B가 더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P3 이상이면 둘 다 더 이상 줄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줄지 않잖아. 그러므로 둘 다 반발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거든. 어느 게 더 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다음에 P3 이상 계속 높이면 이 중에서 나봐. 이 중에서 뭐만? C만 0으로 가는 거야. 이상기체니까. A, B는 안 되죠. C만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나봐. 지난 시간에 슈퍼문이나 여기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똑같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여기는 이게 답의 핵심이라고. 이해됐죠? 얘를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문제를 좀 이렇게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 아니면 어렵게 접근하냐의 문제라고. 이걸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야 이 관계를 다 이해를 한단 말이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옆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걸 써주는 게 좋다. 메모해 주는 게 좋다. 메모하라고 메모.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려도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알겠죠? 내 말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